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매일 저녁 8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을 김호연입니다. 바쁜 월요일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지난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 엔비디아와 함께 워낙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 시장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장 오늘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번 주 한번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의 IPO도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인데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주시죠. 이번 주에 봐야 하는 이슈도 당연히 짚어드릴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드리는 시장 전략들이 유효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의 또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50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부터 체크 들어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부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5%의 강세입니다. 고점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지난 거래일보다 37포인트나 끌어올린 쪽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629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여기에는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매 동향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기관이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제일 많은 양을 사들입니다. 7,835억까지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환율이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7,500억 매도고 개인은 582억 원 미미하지만 순매도를 외치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주들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0.4%의 강세를 보인 코스닥입니다. 845선에서 종가가 형성됐는데 매매 동향 한번 보시죠. 여기는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지 못하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양 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51억 원 매도고요. 개인들이 오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제약바이오 강세를 또 이끈 개인들입니다. 1,176억 원을 담아가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외국인과 함께 동반해서 3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AI는 어떤 테마를 오늘 봤을까요? 오늘 시장을 가장 이끈 건 바로 저 PBR 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에게 또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조금 쉬어가던 저 PBR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이나 은행, 증권, 지주사, 음식료 같은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는데 보험 오늘 삼성생명이 8.9%까지 급등을 보여주고요. 삼성화재나 흥국화재 같은 종목들도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거래 마칩니다. 저 PBR 하면 또 대표적으로 은행주잖아요. 오늘 KB금융이 너무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10% 가까운 급등인데요. KB금융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KB금융은 9.1%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준 KB금융이고요. 이외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또 종목들도 8.7%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이나 지주사 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음식료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음식료 섹터 중에서도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이라는 종목 8.1%의 급등이고 최근 계속해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회사인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삼양식품입니다. 농심도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5.8%의 급등으로 저 PBR 관련된 섹터 중에서 음식료도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주사 쪽으로도 너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PBR 관련돼서 올라오는 섹터인데 오늘 삼성물산이 6%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튬 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전반적으로 올라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바닥을 잡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쪽으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이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오늘 뭐 6%, 7%까지 급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10% 가까운 급등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5.9%까지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다음 섹터 조금 더 볼까요? 뭐 유가, 구리 전선,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오늘 또 워낙 뉴욕장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외에도 자동차 같은 섹터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기아가 4% 넘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오늘 함께하는 하루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지난주 공략주였죠. 오늘 4.6%까지 급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도 대표적인 저PBR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도 오늘 시세가 괜찮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 도와드릴게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K제약바이오에도 1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워낙 많은 또 임상 성공 이슈가 있는 최근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어진다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워낙 잘 가고 있는 또 제약바이오주거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줍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앞으로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오늘 올랐던 섹터가 뚜렷했던 시장이었죠. 반도체는 떨어지고 저PBR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올랐던 오늘 시장인데 다음 주 또 오늘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오늘도 공략주도 준비해 오셨고 이번 주 일정까지 한 번에 훑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밑에 QR코드 하나 띄워놨는데 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월요일 함께 하시죠. 하루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또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쉬지를 또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미증시의 여파가 또 월요일까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뭐 편하게 쉬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또 투자 전략을 가득 챙겨 나오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는 하루 대표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미증시에 중동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런 바람에 조금 불안했지만 오늘 월요일 시장 나름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잘 버텨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포트를 점검을 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주 그리고 남은 4월 어떤 포트를 꾸려가야 될지 오늘 자세한 전략과 또 뒤에 있을 황금주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하루 대표님이 주셨던 공략주가 바로 기아였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또 엄선된 공략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그래도 꽤 선방한 우리 시장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지난 미증시
AI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거에 반해서 우리 국내 시장은 좀 잘 버텨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자 한마디를 지수는 점점 상승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런지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1% 그리고 코스닥은 0.4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원하게 탄력 있게 올라가 주려면 이런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외국인이 순 매수세로 돌아와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전일 미증시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전일 미증시가 이제 중동 이슈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3대 지수 좀 지지부진했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 미국의 빅테크들이 모여있고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제 모여있는 이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나스닥 지수가 사실 나스닥은 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만 하던 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낙폭이 1년 5개월 동안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이제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중동 이슈겠죠.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플러스 알파로 연준의 금리 인하 둔화, 금리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 그리고 고금리 이런 이슈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예요. 이번 주 굉장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금리도 인하를 할지 말지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어지럽단 말이에요. 시장. 어지러울 때 우리가 믿을 건 실적뿐이다. 저는 이번 주는 그래도 믿을 건 우리가 실적뿐이다라는 생각에 사실 오늘 반도체도 조정을 깊게 받았고 그밖에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섹터들보다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 실적.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조선 아니면 미용기기 거기다가 저PBR 그리고 화장품, 은행 이런 섹터들의 수급이 강하게 쏠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포트를 기술주, 성장주 좋습니다만 이번 주는 우리가 이런 실적 관련 주들을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 뒤쪽에 가지고 온 황금주도 오늘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황금주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오늘 좀 슬픈 소식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낙폭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일 미증시의 이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10%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증시 반도체 소부장 갈 수가 없죠. 함께 조정을 받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낙폭을 보였다라는 거는 특별한 악재는 없었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없이 뭐 차익 실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앞으로 지금 AI 산업혁명이라는 우리가 이런 빅 글로벌 트렌드를 앞서서 봤을 때 당분간 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주도주를 찾기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시대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와 같은 그 AI 모멘텀을 대체할 다른 글로벌 주도 섹터를 찾기 어렵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런 조정 구간 이후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을 맞이했고 아직도 우리 지수는 여전히 과매도권, 양시장은 과매도권 그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내가 종목을 사기에 주저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삼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평가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시장 여전히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구간에서 지금 사둘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담아야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까요? 하루 대표님이 장중에 또 전략 주고 계시니까 밴드로 지금 입장해 보세요. QR코드 스마트폰에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면 링크 통해서 밴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워낙 최근에 또 시장 이슈 잘 마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선물은 오늘도 황금 로드맵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2차 전지 편입니다. 사실 뭐 오늘 리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뭐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또 보여줬거든요. 제가 한 지난주쯤에 2차 전지 편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이렇게 쉬어갈 때 2차 전지 편 놀고 있을 때 우린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자. 라고 이 황금 로드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부터 조금씩 그때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요 2차 전지 황금 산업 로드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업 로드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2차 전지라는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LFP, 그리고 생산을 총괄하는 기업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섹터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너무 많고 뭐가 어떤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조금 이제 한 페이지로 압축된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페이지 하나 저장을 해두시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보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지금은 좀 작은 글씨여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확대해서 보시면 기업명과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놨고요. 그 안에서도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옆에 별표 표시를 해놨으니까 난 진짜 공부하기 싫고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별표 표시된 종목들만이라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 선물은 이미지 파일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밴드에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 2차 전지 황금 산업 로드맵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너무 신기한 게 대표님이 저희한테 얼마 전에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 로드맵 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현대모비스와 함께 급등이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2차 전지를 주셔서 지금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금 이제 또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바닥에서 주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들어는 보셨는데 막상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저희가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황금 산업 로드맵 2차 전지 편 받아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한번 다 정리해보시고 내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자료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그 초록색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저희가 지금 띄워놨잖아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먼저 켜주시고 지금 QR코드 가까이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시죠? 그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직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 먼저 설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평소에 어플 받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밴드라고 두 글자 검색해 주세요. 초록색 B가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나오실 텐데 다운로드 해주시고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하루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2차 전지 황금 산업 로드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선물도 열어봤고 이제 테마 한번 조금 좁혀서 볼게요. 이번 주에 테마와 함께 어떤 일정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일정과 함께 붙어 있는 테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또 우리 반도체 대장이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실 이제 미국에도 실적 발표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PC 지표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우리가 또 들으면 알만한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죄다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그 주예요. 주기 때문에 빅위크죠, 빅위크. 이번 주 굉장히 실적과 관련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겠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우리 반도체, 따라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의 행보, 소부장들의 행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물론이지만 이제 수급 변동성,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할 예정입니다. 전후로, 실적 발표 전후로 강하게 보여질 예정이니까 이 반도체 섹터, 우리 또 지금은 조정을 또 깊게 받았지만 그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겠죠. 자, 이게 이제 목요일에 있을 일정이고요. 자, 두 번째 일정은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 그리고 중 무역 전쟁 중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 무역 분쟁 중인데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선까지도 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 조사 여부를 결정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사실 지금 조선이 아니죠. 한국과 그리고 중국 지금 조선업에 있어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이 글로벌 1위였는데 중국이 저가 그 수주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 이슈가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우리 국내 한국 조선은 반사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 관련 섹터들 우리가 또 이번 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조선 관련주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환율 수혜주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지난주에는 1,400원을 터치를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하락을 하겠죠.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하니까. 다만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선 관련 섹터들 지난주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그 힘을 좀 보여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도 현대임스라든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 대장주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이 조선이 간다라고 하면은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철강이 필요하겠죠. 철강까지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섹터 순환까지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조선과 철강 함께 주목해서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봐야 하는 이슈 크게 두 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하루 대표님의 강의 들어볼 건데 강의 이후에 공개되는 공약주 역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약주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가 이번에 또 조선과 관련된 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 또 HD 현대마린의 IPO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표님과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의 강의 들어볼 예정입니다. 어떤 강의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표님과 함께 오늘 타점을 잡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눌림목 매매의 업그레이드, 장대 양봉 이후 황금 타점 잡기라고 또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여러 번 해드리지만 사실 돌파 매매를 잘 가지고 오지 않고 항상 눌림목 매매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유가 또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 눌림목 매매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사실 이런 초보자 그리고 직장인 여유로운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기에 좋은 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반대지만 사실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같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더 갈 것 같아라고 해서 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수 후에 타이밍, 손절이든 익절이든 좀 빠르게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초보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대응이 가능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게 승률적으로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돌파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내가 담아놓고 바닥에 있을 때 담아놓고 좀 기다리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장점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다.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그 황금 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눌림목 매매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려봤고 눌림목 매매의 조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볼게요. 눌림목 매매의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한가를 가거나 25% 이상 급등이 나온 그런 캔들 있죠. 이렇게 장대 양봉. 이걸 우리가 또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장대 양봉은 우리에게 뭘 준다? 두고두고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준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25% 말고 24%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2%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 의미와 개념을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5% 이상 급등, 상한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관심. 자, 그걸 우리가 또 재료랑 같이 엮어서 봤을 때 22%든 24%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수세가 붙어서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것도 기준봉이며 또 장대 양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조정. 우리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자는 게 아니죠. 여기서 들어가서 돌파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자. 조정 시 거래량이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려면 다행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래량은 강하게 급증하면서 이렇게 또 거래량 캔들이 양봉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반면 이런 눌림목 구간에는 조정 시에 거래량이 매우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2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기준봉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자, 기준봉의 중심선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장대 양봉의 가운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더 빼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심선 안에서 혹은 중심선 그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내가 매수를 하고 지지를 발견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기준봉의 2분의 1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봤어요. 자, 4번 기준봉 중심선에서 캔들 모양으로 급소 타점을 찾는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요게 뭘까요? 요게
장대 양봉이겠죠? 장대 양봉이고 요 캔들은 제가 봤을 때 상한가 캔들인 것 같아요. 상한가. 자,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이날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한 관심 그리고 집중이 이목이 됐다. 당연히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실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렸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는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눌림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거래량의 기준은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보세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가격 조정,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이때를 넘어서지 않는 거래량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을 또 눌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봉의 절반, 중심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잘 받아주는 걸 확인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급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눌림목 패턴의 급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고두고 우리에게 일용할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한가 또는 25% 이상의 급등한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하고, 왜 이 기준봉이 중요하냐면 강한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강한 매수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캔들, 장대 양봉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홀로,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대량의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수급의 주체들의 시나리오 그리고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이용해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써먹으면 된다. 자, 그래서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신고가 돌파할 때 만들어지는 장대 양봉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만들어지는 장대 양봉이 있을 수 있겠고, 뭐 기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일단 첫 번째 기준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 박스권을 돌파한 기준봉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박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까 봐요. 여기 예. 앵커님, 박스가 뭐죠? 박스권은 주가들이 이제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서 네. 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박스권 상단은 뭐가 될까요? 박스권 상단, 네. 자꾸 부딪혀서 내려와요. 매물대, 매물 때 예, 저항? 맞아. 저항. 예. 오,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세요. 네, 만족스러운 네. 답변이었어요. 제가 네. 기다리던 답변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박스를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박스권의 유의미한 그 가격대에서 자꾸만 부딪히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을 땐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그 박스권의 하단도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박스권의 하단에 왔을 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딪혔을 때 다시금 이런 상승을 보인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건 이 위아래 저항과 지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횡보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준봉을 찾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돌파하는 기준봉을 이 차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 위에 저항,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박스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라고 하면 이 위에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저항이 강하다. 왜? 자꾸 부딪히려고 시도는 하는데 부딪히면 자꾸 내려오고, 부딪히면 내려오고, 부딪히면 내려오고, 부딪히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박스권 상단은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봉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강한 저항을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강한 매물들을 다 소화할 만큼 강한 힘이고 강한 이슈고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캔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강하게 솟아오른 요 캔들은 우리가 박스권을 돌파한 기준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준봉을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나요? 우리가 뭐 여기서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을 할 거니까 잘 눌려있는 자리를 찾아서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자, 그런 구간을 찾을 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종목이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빵 뛰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거치는데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다이버전스 확인. 자, 먼저 번에 양대 양봉을 만든 기준봉을 만들었을 때의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다면 두 번째, 조정을 만들었을 때의 그 거래량은 앞서 만들었던 거래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조정 구간에 거쳐 있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즉슨 아직 이 고점에서 이 안에서 들어와 있던 물량들이 이 조정을 거치면서 다 빠져나가지는 못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거래량 캔들에서 이 중간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기준봉을 만들었던 거래량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정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고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올바르게 거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 다이버전스 확인했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봉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데 아까 표시했던 이 기준봉의 한 중심선 부근에서 우리가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준봉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으려고 꼬리가 달리면서 터치하고 다시금 반등해주는 이런 캔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십자 도지 같은 캔들이 나왔는데 이런 캔들이 우리가 유의미하게 여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기준봉의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뭐 쉽게 말해서 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망치형, 요 캔들은 망치형 캔들인데 뭐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캔들은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금 상승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감하는 캔들 모양을 뜻하고 이렇게 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위로 다시 주가를 말아 올리는 그런 캔들들은 바닥에서 보였을 때 상승 반전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빠지다가 바닥에서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계속해서 받아줘서 다시금 주가가 이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확신은 커지고 신뢰는 강해진다. 즉, 이 구간은 지지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일에 그렇지만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더 높은 구간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보이는데 지금 주가는 조정 중이고 기준봉의 절반 정도의 위치에서 이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다시금 이 기준봉만큼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보다는 강한 거래량이 실렸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했을 때 이 정도 어느 선에서 주가를 이제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자리들은 뭐다? 고점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좋다? 손익비가 좋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타점, 그 황금 타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선물로 드릴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종목,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 이후에 황금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부딪히고 주가는 횡보하죠. 더 이상 이 아래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위를 돌파도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뚫어주려고 시도는 했지만 또 실패했죠. 그러다가 완벽하게 대량의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는 박스를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 난 다음에 우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디서 들어간다? 가격적 조정, 주가가 쭉 눌리고 조정이 나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아줄 때 그때가 이제 또 황금 타점이 된다. 가까이서 좀 보실게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캔들 있죠. 이런 캔들. 여기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위치도 좋은 매수의 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탈이 된다면 짧은 구간에 손절 가능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급등이 나오면 우리는 요만큼의 파동을 또 한 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익비 좋은 자리 제가 오늘 선물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종목명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종합 도료 전문 업체인데 지금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을 하면서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모멘텀을 함께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통해서 들어오시고 오늘 밤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데 그 라이브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 까지 함께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밴드 통해서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장대양봉 이후에 급등 나오는 차트 또 저희도 잡을 수 있는 방법 들어봤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아쉽기 때문에 대표님이 여기에 맞는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밴드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밴드 어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입장을 못 하시니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밴드라고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초록색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나오실 텐데요. 그쪽으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저희 문자 받고 있어요. 주식인이라고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셔서 이 종합 도료 전문 업체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올 때마다 급등을 주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정확한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밴드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이 선물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선물 이야기 또 짧게 한번 더 들어봐야죠.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 2차 전지 황금 산업 로드맵인데 이렇게 예쁜 이미지로 한 장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 공부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선물입니다. 2차 전지 안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전고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모은 자료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밴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밴드까지 입장하셔서 선물까지 알차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바로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실적 기반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이제 뭐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뭘 사야 되지 하다가 이제 믿을 건 그래 역시 실적뿐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해서 실적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조용히 강하게 또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또 미용기기 종목들인데 그중에서도 또 실적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황금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K 미용기기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난리예요. 뭐 슈링크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슈링크. V라인 만들어주는. 그렇죠. V라인 만들어주고 이제 처진 피부를 싹 올려가지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슈링크. 레이저 기기입니다. 슈링크라는 레이저 기기의 보급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피부과, 전국에 있는 피부과에 이 슈링크 기기가 없다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PB 미용 관련 그런 내용들은 미용은 한 번만 받아보신 분들은 없다.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 그런데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그런 인기 K-뷰티의 선두주자, 이 슈링크를 개발해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굉장히 유의미한 게 영업이익률이 50%대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다라는 건 정말 고마진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실적하면 미용기기, 그리고 미용기기 안에서도 클래시스를 좀 선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수도 이렇게 뛰어나지만 해외 매출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글로벌 시장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브라질, 유럽, 그리고 아시아, 기타 등등 매출의 65% 이상이 해외 매출이고, 뭐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클래시스가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 소모품에 있습니다. 소모품. 우리가 보통 그 기계를 사면은 기계를 샀다고 땡 이게 아니라 3개월 주기로 뭘 교체를 해야 돼요. 이 기계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달아요. 카트리지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카트리지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산다고 끝이 아니라 그 영업점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기기를 사면 살수록 이 소모품에 대한 판매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루트로 인해서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하이 레벨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지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모품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이런 소모품으로 인한 매출도 거의 뭐 55%, 국내는 55%, 뭐 해외는 4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간략하게 보시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30%가 오른 뒤에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 38,800원이거든요. 매수가는 4만 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43,000원보다 조금 위인 4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의 오늘 공략주는 클래시스였었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빠르게 하고 다 내용을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밴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아까 선물로 드리기로 했던 종목 자세한 브리핑과 그리고 클래시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1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보세요. 오늘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데 급등 앞두고 있는 리튬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선물로 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산업 로드맵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하루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